낡은 필름 한 장이 되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약속. 서울의 심장부 충무로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역동이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낡은 인쇄소 골목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잉크 냄새와 필름 약품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눈부신 미디어 파사드가 번쩍이는 최신식 스튜디오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선두주자는 봄날 스튜디오였다. 통유리 쇼윈도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스튜디오 내부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값비싼 최신형 카메라들을 더욱 찬란하게 비췄고, 그 빛을 받아 스튜디오의 영문 간판 BOMNALSTUDIO가 은은한 권위를 뿜어냈다. 이곳의 주인이자 촉망받는 사진작가 박지우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무로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인물이었다. 그는 늘 깔끔하게 다려진 흰 셔츠에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라이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세련된 금속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시선을 유지했다. 그의 작업은 언제나 섬세했고 트렌드를 읽는 감각은 탁월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예술적 영감을 교환하는 문화적 허브가 되기를 꿈꿨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어 스튜디오 문턱을 넘는 이들은 대부분 상류층 인사들이거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었다. 그들의 복장은 화려했고 손에 들린 명품 가방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했다. 지우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며 차가운 만족감에 젖어들곤 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구축된 그의 세계에 약 3개월 전부터 불청객 하나가 끼어들었다. 스튜디오 쇼윈도, 정확히는 그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우연히 고물상에서 구해온 낡은 웨딩 사진 바로 앞에서 매일같이 서성이는 한 노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 지우는 처음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느 거리의 노인들처럼 잠시 쉬어가는 행인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 해질녘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모습은 스튜디오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군데군데 해진 남색 점퍼에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구멍이라도 날 듯 달아빠진 운동화 차림. 그의 손에는 언제나 찌그러지고 빛바랜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인물처럼 스튜디오 안의 고급스러움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저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 어느 날 아침 막 문을 연 스튜디오로 들어서던 어시스턴트 유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지우는 대꾸 없이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그 노인의 존재가 일상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혹시 노숙자가 아닐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 혹시 소란이라도 피울까봐, 아니면 스튜디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내심 불안했다. 고객들이 드나들 때마다 노인을 의식하는 것이 싫었다. 특히 웨딩 상담을 하러 온 예비 신부들이 어머 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저기 계세요? 라고 묻는 순간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최대한 무심한 척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라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 노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웨딩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끔은 사진 속 신부의 얼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얼굴에 스치는 감정은 지훈으로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그 불확실성이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노인을 내쫓을 방법을 여러 번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경고문을 붙일까? 아니면 직접 가서 대놓고 나가달라고 말할까? 하지만 그 어느 방법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노인이 딱히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서서 사진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노인은 스튜디오 근처 벤치에 앉아 찌그러진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언제나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밥이 단출하게 담겨 있었다. 노인은 그걸 한 숟갈씩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리게 먹었다. 그 도시락을 먹는 모습마저도 지훈에게는 묘한 불쾌감을 주었다. 마치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그 낡은 도시락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스튜디오 앞을 매일같이 지키는 저 노인의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다고 생각했다. 그 돌멩이가 서서히 연못의 잔잔한 수면을 흔들어 놓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스튜디오 문을 열 때마다 쇼윈도 앞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노인이 없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면 다시금 불편함의 굴레에 갇혔다. 박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그 노인을 향한 불쾌감과 의문,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 시작된 호기심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지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짜증은 어느덧 노인에 대한 막연한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이제는 아예 노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는 불쾌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결정타는 한 광고회사 실장과의 미팅에서 터져나왔다. 박 작가님, 스튜디오 이미지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쇼윈도 앞에 서성이는 그 노인분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지훈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노인의 뒤를 밟아 그의 행적을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적어도 그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왜 매일같이 이곳에 오는 것인지라도 알면 대처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오후 노인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익숙한 걸음으로 스튜디오 앞을 떠났다. 지훈은 서둘러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혹시라도 노인이 눈치챌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충무로의 번잡한 대로변을 지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상업지구의 화려함이 점차 사라지고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담벼락에는 붉게 녹이 쓴 양철 지붕들이 얹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간판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지훈은 익숙지 않은 풍경에 살짝 긴장했지만 노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인이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낡은 연립주택 앞이었다. 벽에는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창문에는 깨진 유리창을 덕지덕지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도 보였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삶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복도를 노인이 천천히 올라갔다. 지훈은 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따라 들어가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때 연립주택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빼꼼히 보이는 할머니 주인장이 왠지 모르게 동네 사정에 밝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지훈은 가게로 들어가 바카스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할머니, 여기 혹시 최 씨 성 가진 할아버지 사시는 곳인가요? 매일 아침 저쪽 스튜디오 앞에 계시는 분이요. 지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는 지훈의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한참 동안 후어보더니 이내 정겨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그 민식이 말하는 건가? 키 크고 좀 말라깽이인 양반? 여기 302호에 살지. 네, 그 할아버지 맞아요.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지훈은 넌지시 운을 띄웠다. 아이고, 그럼.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돼 간다네. 민식이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지. 한때는 충무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렸어. 최민식 사진관이라고 아주 잘 나갔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빛의 마술사? 최민식 사진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이 어렸을 적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희미하게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스튜디오 개업 전 충무로 사진의 역사에 대해 조사할 때 스치듯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전설처럼 회자되던 한 명의 거장이 있었다. 그럼 그분이 그 전설적인 사진작가 최민식 씨 말씀이세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누군데? 한때는 최고였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서 스튜디오가 다 타버렸어. 그 후로는 이 양반이 영 전과 같지가 않지. 말수도 없어지고 어딘가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다들 그 화재 때문에 모든 걸 잃어서 그렇게 됐다고 수군거렸지. 그때 그 스튜디오에 평생을 바쳐 찍은 필름들이랑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분까지. 에휴, 말도 마.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충격과 혼란이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자신이 그동안 노숙자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경계했던 초라한 노인이 한때 충무로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빛의 마술사 최민식이라니. 그리고 그의 스튜디오에 큰 화재가 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문까지. 이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지훈은 잠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의문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스튜디오 쇼윈도에 걸린 낡은 웨딩 사진이 어째서 그곳에 있는 거지? 그 사진은 폐업한 사진관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폐업한 사진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사진작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짜증과 경계심 대신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전설적인 작가의 숨겨진 이야기에 그리고 그 사진에 얽힌 진실에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멍가게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지훈의 일상과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빛의 마술사 최민식이라는 이름과 스튜디오 화재, 그리고 낡은 웨딩 사진이라는 세 단어로 가득 찼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단순한 성가신 존재로 치부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자 어떤 거대한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호기심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이 뒤섞인 채 지훈은 충무로의 원로 사진 작가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작가였지만 충무로 바닥에서 잔뼈 굵은 원로 작가들에게는 나름의 예의를 갖춰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의 질문에 시큰둥했던 원로 작가들도 최민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하나둘씩 깊은 회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고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으며 20년 전의 비극을 지훈에게 들려주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70대 중반의 노작가 김명달 선생의 낡은 스튜디오였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 오래된 필름통과 렌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김 선생은 지훈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식이 녀석 말인가? 참, 아까운 재능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애틋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김명달 선생의 이야기는 최민식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빛과 그림자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마술사였다. 그의 사진 한 장에는 피사체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 친구는 카메라 렌즈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 특히 인물 사진은 피사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담아내는 재주가 있었지. 김 선생은 말하며 멀리 시선을 던졌다. 최민식 작가의 스튜디오는 충무로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의 작품은 당시 충무로 사진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그 정점에 서 있었다. 민식이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 그의 모든 영감이 아내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그의 아내분은 모델처럼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민식이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아내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20년 전에 그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김 선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일어난 전기 합선 사고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관리 소홀과 부실 공사가 겹쳐서 일어난 인재에 가까웠지. 불길은 순식간에 스튜디오를 집어삼켰어. 민식이가 평생을 바쳐 찍은 필름들, 그의 모든 기록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 그리고 그의 아내분도 그 불길 속에서. 김 선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필름 전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의 무게를 넘어선 이야기였다. 그럼 최민식 작가님은?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을 뻔했지.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충무로에서 자취를 감췄어. 다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어.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다는 건 충무로 사진계의 비극이자 상실이었지. 김 선생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원로 작가들의 이야기도 김명달 선생의 증언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최민식의 재능을 칭송했고 그의 비극적인 상실에 깊이 애도했다. 그의 이름은 충무로의 전설로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뼈아픈 상실의 역사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먹먹해졌다. 자신이 3개월 내내 노숙자로 오해하고 쫓아내려 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 전설적인 최민식 작가였다니. 그는 자신의 무지와 오만에 깊이 사죄하고 싶었다.
스튜디오 쇼윈도에 걸린 낡은 웨딩 사진. 이제 그 사진이 최민식 작가가 화재 속에서 잃어버린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그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짜증이나 경계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한 위대한 예술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차가웠던 시선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최민식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인간 존재의 깊은 슬픔과 사랑의 숭고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할아버지를 단순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비극의 주인공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충무로의 늦가을 바람은 날카로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지훈의 스튜디오 앞에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최민식 할아버지만은 여느 때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아니,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차가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리고 야윈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원로 작가들을 만나 최민식 작가의 비극적인 과거를 전해 들은 지훈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불편한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는 한때 충무로를 빛냈던 전설적인 예술가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서 있는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과 고통이 느껴졌다.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쭈그려 앉아 바스러질 것 같은 손으로 낡은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창백한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고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맴돌았다. 지훈은 스튜디오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짜증과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사장님, 뜨거운 라떼 한 잔 주세요. 지훈은 스튜디오 내 카페 코너의 직원에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차가운 음료를 마셨겠지만 그날은 유난히 뜨거운 것이 필요했다.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온기를 할아버지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 때문이었다. 직원이 건넨 따뜻한 라떼 잔을 든 지훈은 망설임 없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쌀쌀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벽을 허무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등 뒤에 다다르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라떼 잔에서 피어나는 하얀 김처럼 그의 진심이 할아버지에게 닿기를 바랐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훈에게서 받은 시선은 주로 불쾌함과 귀찮음이었을 터.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다시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인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찌푸려진 미간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깊은 방어막을 치고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라떼 잔을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따뜻한 겁니다. 드세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순한 의도나 짜증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라떼 잔을 한동안 응시했다. 뜨거운 김이 그의 메마른 손등에 닿아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지훈의 온기 가득한 시선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마주한 지훈의 따뜻한 제안에 할아버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삐걱거리는 낡은 문이 열리듯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의 앙상한 손가락이 천천히 라떼 잔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낀 듯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전해진 뜨거운 음료 한 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 남자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선 희망의 온기였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히 그의 곁에 서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이 만들어낸 기적은 작고도 컸다. 최민식 할아버지는 차가웠던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한 모금 음료를 마셨다.
그 온기가 메마른 그의 영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듯했다. 지우는 할아버지 곁에 말없이 서 있었다. 더 이상 그를 쫓아내려던 과거의 자신은 없었다. 이제 그의 눈에 할아버지는 오직 위로가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어떤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젊은이. 고맙네. 그 한마디에 지우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쇼윈도 속 웨딩 사진을 응시했다. 저 사진 속 여인. 내 아내였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20년 전 스튜디오 화재로. 모든 걸 잃었지. 내 아내도, 내 필름들도, 내 삶의 전부가 다 타버렸어. 지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그 비극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수십 년간 갇혀있던 이야기가 터져 나오듯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치매를 앓고 있네. 할아버지의 고백은 지훈에게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루가 다르게 아내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가네. 이름은 기억하는데 그 고왔던 얼굴이 자꾸만 잊혀져. 너무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내내 숨을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스튜디오 앞에 서서 사진을 응시했던 이유, 낡은 웨딩 사진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 사진을 매일 보셨던 거군요. 지우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유일하게 남은 아내의 모습이야. 이 사진이라도 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내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야. 내 머리가, 내 기억이 나를 배신해도 내 아내만은 잊을 수 없어.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앙상한 손은 유리창 너머의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려는 듯 애처롭게 허공을 더듬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에 들린 낡은 도시락 통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그동안 지겹도록 보아왔던 그의 경계심을 더욱 부추겼던 그 도시락이었다. 이 도시락. 생전에 내 아내가 매일 싸주던 계란말이 도시락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내가 직접 싸오는 것이네. 그 순간 지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에 그의 모든 오해와 편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낡고 초라한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려는 지고지순한 순정의 상징이었다. 매일같이 정성껏 도시락을 싸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흐릿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아내의 손맛과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처절한 노력. 지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의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얼마나 그를 함부로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 속 두 남자의 눈물은 서로 다른 이유로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진심과 이해라는 공통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위로를 전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고객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최민식 할아버지의 고백은 지훈의 영혼을 깊숙이 뒤흔들었다. 그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그동안 할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오만하고 얄팍한 생각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한때 빛의 마술사라 불리던 거장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비극의 주인공, 그리고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는 치매 환자. 그 모든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지우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나. 지우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그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텅 빈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후회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불편한 시선으로만 일관했던 지난 3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 지훈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진작가를 꿈꾸던 아마추어 사진가였다. 비록 전문 작가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지훈이 어렸을 적 아버지는 종종 충무로의 전설적인 사진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최민식 작가였다. 아버지는 최민식 작가를 스승처럼 따랐다는 표현을 자주 썼고 그의 사진을 영혼을 담은 예술이라고 극찬했었다. 아버지는 최민식 작가의 사진집이나 관련 잡지를 애지중지 보관하기도 했다. 혹시 아버지 유품 중에 뭔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희미한 희망이 지훈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어쩌면 아버지의 유품 속에 최민식 작가와 관련된 어떤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지훈은 급히 스튜디오 한쪽에 마련된 아버지의 유품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카메라들, 빛바랜 사진집들, 오래된 필름통들이 가득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생전 얼마나 사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최민식 작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필름통과 렌즈,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헤치던 지훈의 손이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닿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필름 보관함이었다. 잠금 장치마저 뻑뻑한 그 상자를 어렵게 열자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수많은 필름들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 아버지의 풍경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었지만 지훈은 뭔가에 이끌린 듯 그 상자의 가장 깊숙한 곳을 살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다른 필름들과는 확연히 다른 검은색 비닐로 정성스럽게 여러 번 쌓여 있는 작은 필름 롤 하나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35필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필름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스튜디오 쇼윈도에 걸려있는 바로 그 웨딩 사진의 원본 필름이었다. 섬세한 드레스 자랑,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신부와 신랑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화재를 피한 기적과도 같은 한 장의 필름이었다. 지훈은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아버지가 최민식 작가의 작품을 기리고 그의 예술혼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몰래 보관해온 것이리라. 아마도 아버지는 화재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겼을 것이고 그 와중에 혹시라도 최민식 작가의 손때 묻은 작품이 단 한 장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 필름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그는 평생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을 것이다. 필름을 든 지훈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이 한 장의 필름은 단순한 사진 필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식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사랑의 증거이자 그의 예술혼이 담긴 생명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아버지의 존경심과 지훈 자신의 죄책감이 뒤섞여 기적처럼 이어진 연결고리였다. 지훈은 이 필름을 통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억과 사랑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희망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과 죄책감을 넘어선 뜨거운 사명감과 함께 경이로운 감정이 샘솟았다. 이 필름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대를 이은 존경심과 한 시대의 아픈 비극을 치유할 기적의 열쇠였다. 지훈은 필름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잊고 작업에 몰두했다. 스튜디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한 장의 필름 속에 담긴 빛을 완벽하게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진 복원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과 화마 속에서 잃어버린 한 남자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한 천재 작가의 영혼을 되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지훈은 필름 보관함에서 꺼낸 낡은 필름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세월의 흔적으로 필름에는 미세한 먼지와 흠집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그 흐름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이 필름이 화재를 뚫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는 먼저 필름 클리닝 작업을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특수 용액과 극세사 천을 이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름 표면을 닦아냈다. 그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정교하고 섬세했다. 다음은 스캔 작업이었다. 지훈은 스튜디오에 최신 고해상도 필름 스캐너를 준비했다. 필름이 손상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필름을 스캐너에 안착시켰다.
컴퓨터 모니터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며 지우는 여러 차례 설정을 조절했다. 필름의 손상도와 노출값, 그리고 색감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스튜디오 안에는 지훈의 숨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는 디지털 보정 작업에 돌입했다. 필름 스캔본에는 2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세한 스크래치와 노이즈 그리고 색 바램 현상이 눈에 띄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쏟아부었다. 포토샵과 라이트룸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며 이미지의 결함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정해 나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색감 복원이었다. 20년 전 아날로그 필름의 색감은 현재의 디지털 사진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훈은 최민식 작가 특유의 빛과 색감을 재현하기 위해 과거 그의 작품들을 참고하고 원로 작가들에게 들었던 그의 작업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떠올렸다. 그의 아내였던 신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순백의 드레스가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냈다. 신랑의 얼굴에 담긴 행복한 미소와 신부의 눈빛 속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명암 대비를 조절하고 미세한 피부톤을 보정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의자에서 잠시 몸을 일으켜 허리를 쭉 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웨딩 사진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그 흐름을 뚫고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이 눈부시게 선명한 빛으로 되살아나 있었다. 사진 속 신부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 사진에서 생명력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한 여인의 영혼이었고 한 남자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빛이었다. 이 사진은 최민식 할아버지에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지훈은 완성된 사진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이 작업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최민식 작가를 그토록 존경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사진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스튜디오 안을 환하게 비췄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진 속 빛처럼 새로운 희망과 온기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 듯했다. 지훈은 복원된 사진 파일을 저장하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숙연함이 깃들었다.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낼 때였다. 복원된 웨딩 사진은 감히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눈부셨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벽면에 이 사진을 크게 인화하여 걸었다. 최신식 대형 액자에 담긴 사진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으로 스튜디오 안을 압도했다. 이전의 빛바랜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이 사진 속 신부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되살려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순수했으며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새로 걸린 사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바라봤다. 지훈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이 사진의 진정한 주인이자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주인공인 최민식 할아버지를 위해서였다. 그는 스튜디오의 공식 SNS 계정에 이 사진과 함께 할아버지의 사연을 정성껏 담아 게시했다. 제목은 한 장의 사진이 지켜낸 영원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빛을 찾아서 마이너스 기억의 빛 더 라이트 어브 메모리. 게시글에는 최민식 작가가 한때 빛의 마술사로 불리던 충무로의 전설적인 사진작가였다는 사실, 20년 전 비극적인 화재로 모든 것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취를 감췄다는 비극, 그리고 현재 치매를 앓으며 아내의 얼굴마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 매일 스튜디오 앞을 지켰다는 눈물겨운 사연이 담겼다. 이 모든 것을 지훈이 알게 되고 그의 아버지 유품 속에서 기적처럼 원본 필름을 찾아내 복원했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게시글이 올라간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억의 빛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한 사진 작가의 비극적인 삶과 영원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작가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댓글창은 감동과 찬사의 물결로 넘쳐났다.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사랑은 정말 영원하군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젊은 작가님의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충무로의 전설 최민식 작가님이라니. 이런 결말이 있을 줄이야.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사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공유했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봄날 스튜디오의 SNS는 접속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최민식 작가의 재기를 응원했고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게시글을 본 최민식 작가의 옛 동료들과 제자들이 하나둘씩 봄날 스튜디오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최민식 작가의 행방을 수십 년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해 애태우던 이들이었다. 전설적인 스승이자 선배, 친구였던 최민식 작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의 비극적인 사연, 그리고 복원된 사진을 보고 감격에 겨워했다. 박지훈 작가님, 최민식 선생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희 모두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사진이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당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 돕겠습니다.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고 스튜디오는 최민식 작가를 추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민식 작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20년 만에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빛의 마술사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장의 복원된 사진이 단순한 이미지 복원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잃어버린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뿌듯함과 함께 이 기적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피어올랐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기억의 빛 이야기는 삽시간에 충무로 사진계에 전해졌다. 수십 년간 잊혔던 이름 최민식. 그의 생존 소식과 함께 박지훈 작가가 복원해낸 아내의 사진은 충무로 원로 작가들과 제자들에게 감격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지훈은 최민식 작가의 옛 동료와 제자들의 연락을 받고 그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회의 중심에 최민식 작가를 세우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특별 사진전 기억의 빛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 쇼윈도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복원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민식 작가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지훈의 SNS를 통해 이 특별한 사진전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침내 사진전 오프닝 날 스튜디오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취재진들과 사진 애호가들 그리고 최민식 작가의 옛 동료와 제자들이 한데 모여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스튜디오 안에서 초조하게 최민식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스튜디오 앞에 멈춰섰다. 지훈은 재빨리 달려가 택시 문을 열었다. 최민식 할아버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스튜디오 입구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최민식 작가님. 여기저기서 환호와 함께 그의 이름이 불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튜디오 중앙에 영롱한 빛을 발하며 걸려있는 선명하게 되살아난 아내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흐릿해져 가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하고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던 그 얼굴이 이제는 햇살처럼 따스하게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늙고 메마른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은 20년의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선생님, 최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저 이성호입니다. 선생님의 첫 제자였던. 감격에 겨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혹은 중년의 사진 작가들이었다. 그들은 20년 만에 재회하는 옛 동료이자 스승을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연신 불렸고 그는 그제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과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감격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가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고자 했던 작은 소망이
이토록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사진전 기억의 빛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튜디오를 찾아 최민식 작가의 작품과 그의 감동적인 사연을 접했다. 특히 복원된 아내의 사진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불리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할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섰다. 그는 잊혔던 전설적인 사진작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영원한 남편으로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삶의 의지와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기적이 한 인간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사진전은 최민식 작가의 부활을 알리는 동시에 박지훈 작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기억의 빛 사진전은 최민식 할아버지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사진전 수익금은 그를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더 이상 그는 낡은 연립주택에서 쓸쓸히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하고 따뜻한 집, 그곳은 비로소 할아버지의 영원한 봄날이 되었다. 1년 후 박지훈은 최민식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슬픔과 기억의 잔해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거실에 놓인 특별한 앨범을 발견했다. 그것은 기억의 빛 사진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복원된 아내의 웨딩 사진을 비롯해 지훈이 어렵게 수소문하여 찾아낸 최민식 작가의 다른 희귀 작품들로 채워진 앨범이었다. 젊은 시절 최민식 작가와 그의 아내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름답게 인화되어 앨범 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박지훈의 스튜디오 앞을 서성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햇살 좋은 거실에 앉아 그 앨범을 펼쳐 들고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곤 했다. 그의 손끝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20년 전의 비극과 치매라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남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듯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가득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냉소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인간애와 사진 예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자리 잡았다. 그는 최민식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과 기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스튜디오 봄날은 이제 단순히 트렌디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담아내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최민식 작가의 이야기는 충무로 사진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젊은 사진 작가들은 그의 예술혼과 비극적인 삶,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깊은 영감을 얻었다. 최민식이라는 이름은 이제 빛의 마술사를 넘어 기억의 빛을 선물한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집을 나서며 지훈은 거실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평화로운 뒷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한 장의 사진이 지켜낸 그의 사랑은 이제 기억 속에 영원한 봄날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봄날의 빛은 박지훈의 삶에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를 드리우며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사진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함께 배웠다.